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비명계를요, 저쪽이다, 저쪽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나온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최종 결과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뭐 저쪽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가만히 있냐? 저쪽이 공격을 하면 분열 시작 이렇게 헤드라인이 잡히겠지만 거기에 대항을 해서 언급을 하고 반격을 하면 다음 꼭지는 이렇게 됩니다. 갈등 격화 곧 분당될 듯 이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문제가 악화되는 빌미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박 이런 소리 이제 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이 다른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저의 입장은 이러하다. 네, 그 말씀이죠. 제 뜻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뭐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자.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렇게 좀 자제를 촉구했으나 좀 실질적인 양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비명계 의원들 지역 사무실에 앞에서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 트럭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시죠. 오전 11시부터면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군요.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차 트럭 시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당장 빼낼 수 있는, 차출할 수 있는 트럭들을 동원해서 1차 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강병원, 전해철, 이원욱, 윤영찬, 비명계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트럭 시위를 예고했고 아마도 지금 이 시각 현재 트럭 시위가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 어떻습니까? 급기야 트럭 시위까지 얘기가 나왔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자제를 촉구했으나 잘 그 말이 안 먹히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정치에도 도의라는 게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강성 팬덤에 의해서 그 정치적인 도의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번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끼리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뭐 네거티브도 하고 서로 설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측 지지자를 상대 후보 사무실에 보낸다거나 뭐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일부러 야유를 시킨다거나 지지층이 야유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지탄받을 일인 거죠.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같은 당내 의원들이라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뭐 부정적인 댓글 달거나 하는 것도 이제 인격 모독은 안 하도록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지지층이 뭐 이상한 비방하는 내용 담긴 트럭 몰고 가고 그 앞에 현수막 달고 하는 것은 정당한 민주주의 견제 정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행위인데 일단 저게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 이 대표도 타이밍은 늦었지만 이거 나한테 도움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런 행동을 보게 되면 이 그 팬층 때문에 강성 팬덤 때문에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도 싫어지는 효과가 중도층과 무당층에 퍼질 수 있다는 것을 한참 이제 우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팬덤의 지지를 열광적으로 받는 정치인이라면 내가 이렇게 뜨겁게 지지해주는 팬덤이 있어서 좋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팬덤이 국민적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하지 않을까 항상 경계하고 그 팬덤의 어떤 이 적정 수위 유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목소리로 체포동의안 부결된 이후에 개딸 여러분들 자제해 주십사 요청하는 그 발언이 어제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저 커뮤니티에 비명계 의원들 지역사무실 가서 트럭 시위하겠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오늘 실제로 이 시각 현재 지금 트럭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글쎄요, 이 상황을 좀 어찌 봐야 될까요? 자, 당내 분란을 수습하기 위해 지지자들에게 포용을 당부한 이재명 대표였죠. 그러나 어제 그 방송에서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는 뭐 우리 대표님 말씀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지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어려울 때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노사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을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강 의원님. 여기 있는 분들 말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감론을 우리는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고요.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조직 속에 있기 때문에 합의된 부분은 서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게 의견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합, 단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강덕구 의원 이재명 대표가 막 강덕구 의원의 말을 좀 이렇게 말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김수경 교수 혹시 저 영상 보시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철학자가, 예. 나는 당신의 사상에 반대하지만 누군가 당신의 사상을 탄압한다면 난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은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그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의견 때문에 그 사람을 탄압하거나 하는 건 자유가 아니거든요. 지금 강덕구 의원은 개딸들의 그러한 의사표시는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수 있죠. 지지할 수 있는데 그 지지를 넘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을 탄압하거나 저렇게 트럭 시위를 하거나 트럭 그 시위. 의견을 어허. 못 내게끔 압박하거나 하는 건 그건 자유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간단한 자유에 대한 인권에 대한 어떤 인식조차 없는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재명 대표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개딸들을 자제시키는 말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계속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일단 타이밍이 너무 늦고요. 예. 한바탕 소란이 다 일어나가지고 비명계 의원들이 저렇게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 뒤늦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었다 이런 식의 어허. 어떤 반응은 말씀하셨다. 이재명 대표의 그 진정성, 이건 정말 민주주의의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그 진정성이 의심받기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태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 계속해서 이런 건 옳지 않다는 메시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타이밍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모 씨 사망 이후에 닷새 만에 죄송하다 사과 메시지가 나왔다. 개딸들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15일 만에 본인의 목소리로 자제 요청 메시지가 나왔다. 먼저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재명 대표 어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지자들하고 막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징계 청원에 대한 얘기예요. 박지현, 이낙연 징계 청원에 대해서. 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당의 징계청원 이런 게 지금 당내 갈등 요인이 되잖아요.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나요. 우리도 가질 만큼 가졌어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차원관 잡아서 확 엎어버릴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징계 청원하고 이런 거 자제해달라 말씀하셨는데 견제하는 우리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지 그들을 꼭 몰아내고 어쩌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마음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과는 매우 제가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고 당의 단합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다. 의도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다. 장현주 변호사님, 이 관경은 우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꾸 지지자들을 좀 자제해 주십사 달래는 모양새고 지지자들은 오히려 피눈물이 난다 이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고 저 풍경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지금 당내 갈등들이 불거지고 있다, 이제 이런 또 관측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 대표로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이 갈등 국면을 해소하고 우리가 함께 또 단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본인의 어떤 리더십의 중대한 또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 비명계나 아니면 본인과 의견이 다른 의원님들을 향한 색출이라든지 여러 공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제 요청을 하는 부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점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이익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강성 지지층들의 저런 당의 분열 양상은 이재명 대표의 미래와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그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당의 단합이나 이런 부분이 그냥 어떤 허울 좋은 그런 구호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익과도 관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야당 대표로서 지금 현재 보여줘야 되는 리더십과도 이 당내 분열을 봉합하는 부분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네. 결국 이 강성 지지자들에게 자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께서도 일단 당대표의 소통 과정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정말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면 무엇이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지를 아마 알 수 있는 시간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지자가 이재명 대표한테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피눈물
눈물이 납니다. 그러자 뭐 이재명 대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참을 만큼 참아서 그럼 확 엎어버릴 겁니까? 뭔지 이런 대화까지 오고 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오전 10시 40분에요.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여당 뭐 이렇게 대표랑 만난 게 6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 김 대표님이 오시니까 카메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손도 한번 잡고 찍을까요? 그럴까요? 네. 좋죠. 그냥 이렇게 그동안 여야가 치열하게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을 이번에 좀 더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해주시리라고 믿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정치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쟁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경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저런 풍경이 있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오늘 형식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는 형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 사무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찾아가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형식이었습니다. 일단 모두 발언은요, 공개된 부분만 봐서는 비교적 훈훈했습니다. 훈훈했어요. 물론 이제 비공개 때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아직은 파악이 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두 대표가 처음으로 대표가 된 이후에 만난 건데 스타트는 뭐 비교적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